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12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간밤에 뉴욕 시장은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2.5% 이상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S&P 500이 1% 이상, 네, 다우는 0.58%, 그러니까 나스닥, S&P 500, 다우 이런 식으로 이제 올랐어요. 당연히 기술주들이 온통 그냥 초록색, 미국 오름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장식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된 거는 그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추가적인 부양책 있잖아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서명을 했다. 그래서 1인당 1,400불씩 돌아가는 게 빠르면, 이번 주말에 개인이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일부는 또 소비로 돼서 그쪽 지수를 좀 소비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다음 달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요일이니까 어젯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었다. 71만 2천 명. 그래서 예상보다 적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1.527로 끝났는데 조금 오르긴 했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막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래도 이게 상승이 완만하고 이제 조금 진정된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됐죠. 결국 우리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는 다소 좀 밀려서 끝났지만 그래도 지수 3050선 이상을 상당히 강하게 계속해서 장 내내 지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기술적으로는 일단 그런 모습은 강한 지지선이 구축됐다 하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던 BBIG, 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을 보면 오늘도 역시 재미난 게 개인은 거의 그 6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4천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도 연기금 좀 팔았네요. 연기금은 한 836억, 조금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가 한 2,300억 이상 사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은 1,625억.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이렇게 매수로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 시장 조정 끝난 거야?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 모습을 지금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개인은 또 코스닥에서도 1,724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매도 주체가 돼서 이렇게 팔아대는 거 어제 이어서 이거 흔치 않은 일인데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시장 얘기는 조금 질문해 주신 거 설명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오늘 시장은 상승을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로 질문해 주셨는데 3월 말부터 시총 10조 이상 종목에 대해서 시장 조성에서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런 거 너무 많이 신경 써서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대세 지장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조성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 막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고 또 그거를 이제 IPO 같은 데서 주관사를 하거나 그런 그 증권사들이 거래를 좀 원활하게 시키고 그래서 증권사들이 나서서 매수 매도 이렇게 주문을 내서 그게 거래가 되도록 매매 회전율을 높이고 일정 수준을 그래서 그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주로 벤처 창업을 한다든지 새로 상장돼서 얼마 안 된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살펴야 된다는 의미로 시장 조성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조성을 할 때는
그 증권사는 거래세를 안 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대형주에 편중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형주에 다 편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룰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시총이 10조 이상 되는 거, 그리고 분기별로 매매 회전율이 15% 이상 되는 거는 그거 시장 조성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32개고 코스닥에 1개, 이렇게 총 33개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대형주들은 시장 조성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 시장 조성을 조금 잘못 보면 말이죠. 인위적으로 주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증권사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15일부터 한다는 말도 있고, 뭐 이달 말부터 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투자가들은 그냥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고, 이게 대형주나 뭐 이런 거에 주가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장 얘기로 이제 돌아옵니다. 시장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면, 어제 오늘 이제 어제는 뭐 만기일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근데 만기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된 거는 그렇다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럼 우리 시장이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이게 반등이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제 의견이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상승 시작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반등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장 우리가 많이 따지는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 그 만기일 전날 목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그 21선을 강하게 좀 뚫던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근데 거기를 못 뚫고 있어요. 못 뚫고 있고, 그냥 이제 뭐 얻은 게 있다면 그래도 그 3050선 이상에서 지지선을 구축해 놨다는 거가 이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가졌다는 게 뭐 오늘 얻은 거라면 얻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이 굉장히 탄력 있게 간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고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그 3055, 4, 6, 7 뭐 요 부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많이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오히려 이게 20일을 못 뚫고선 오늘 장을 끝나면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오히려 저항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건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시장에 조금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했던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부양책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서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 끈 재료예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 서명했다 이랬다고 그래서 뭐가 크게 이렇게 달라질 거는 없어요. 뭐 그나마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그동안에 이미 반영돼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그냥 언발에 오줌 누는 거지 그게 무슨 크게 변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더 이제 큰일이 뭐냐면 이것만 하고 말 수 없잖아요. 그 바이든 정부가 하면서 천명한 게 있잖아요. 그 SOC나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나 뭐 이런 쪽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무슨 예산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공화당의 협조 얻기가 이번에 1조 9천억도 아시지만 거의 이게 민주당 혼자 하다시피 한 거니까 이게 이제 그런 대규모 SOC나 청정에너지 사업의 본격적인 그 스타트를 하려면 결국 돈이 하는 건데 그거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난항이 거듭된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스피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이어진 게 이제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민주당 정부도 SOC나 뭐 청정 에너지 얘기를 인체 안 해요. 요새 좀 안 합니다. 멘트가 없어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뭐냐면 뭐 돈도 없는데 뭐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추가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도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재정 적자 문제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손대야 되는 게 이제 증세 문제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또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증세들 뭐 하긴 하겠죠. 근데 실물 경기가 어떻게 살아나냐에 따라서 이제 증세를 어떻게 할까 이제 그 두 개의 슬로프를 잘 이렇게 맞춰서 가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 그런 일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FOMC 회의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거기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블랙아웃 상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그 코멘트를 할 수가 없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2주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깜깜이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FOMC에서 뭐 기적같이 뭐가 나올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약간 실망? 뭐 이런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예측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자, 이제 뭐 조정 끝나고 상승 시작,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로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 따른 이제 환불금이 시장에 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남아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이제 예측을 많이 해서 오늘 조금 먼저 간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게 63조 8천억이 동원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들어올까. 근데 고객 예탁금이 68조에서 60조로 줄었잖아요. 그 8조는 아마 이제 그 청약에 들어갔던 돈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돌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시장이 작년 연말 넘어올 때처럼 핫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63조 8천억이라는 청약 자금이 동원될 때 증시에 있던 고객 예탁금에서 글로 넘어간 거는 8조 정도라고 이제 보여지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55조는 어디서 왔냐? 이 딴 데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의 성격이 정말 주식시장에 남을 수 있는 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청약하는데 뭐 자기 돈으로 하신 분도 있지만 요새는 또 뭐 청약자금을 단기자금 빌려주는 데도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그게 다 이제 뭐 이자하는 돈인데 이게 주식시장하고 조금 결이 다르죠. 그래서 그것도 시장이 좋아야 이제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지, 그 시장이 뭐 이렇게 좀 조정기를 겪으면 쉽게 들어오는 게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간 주식시장에서는 뭐 이제 아파트 청약처럼 IPO 청약하는 게 앞으로도 이제 뭐 계속 남아 있잖아요. 큰 것들이. 근데 그럴 때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얼마나 시장에 남아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시장이 얼마나 핫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걸 기대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돈이 계속 풀리면서 무슨 압력을 받죠?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결국 금리 상승. 이 구조는 지금도 변함없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거를, 얼마큼 천천히 끌고 가느냐의 문제지 그게 방향성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2조 9천억 또 풀렸잖아요. 그럼 이제 더 그런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은 아직도 조정권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성급하게 여기서 조정 끝나서 난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스러운 생각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아직도 이제 그런 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도주 논쟁이요. 그거는 제가 이제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그런 말씀 이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의 지지선을 이제 그렸다.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뭐 지수 2,500 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들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도록 증시 주변 자금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또 학습 효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학습 효과를 봤잖아요. 아, 이게 이 정도 떨어지면 아, 여기서 이게 도는구나. 이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막 떨어질 이유는 없죠. 또 그렇게 떨어지게 놔두지도 않지만 그렇게 떨어져야 될 이유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이제 어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거는 뭐냐면 강력한 지지선 확보를 우리가 확인했다. 그러니까 밑쪽이 이제 좀 탄탄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그럼 위로 빨리 가느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정권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이번 달이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적도 이번 달이 지나가야 우리가 좀 무슨 실적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우리로 치면 BBI지냐 성장주냐 또 뭐 산업 경기 민감주냐 이런 거보다 그게 이제 실적을 갖고 있냐 쪽으로 맞출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래서 실적과 함께 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게 지금은 제일 좋은 대응 전략이냐? 만약에 100만 개미 이거를 계속해서 시청해 오신 분들, 우리 많은 가족분들, 그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꽃놀이패잖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적이 괜찮은 주식으로 지금 있어요. 그 일부 현금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오르면 어떻게 돼요? 기쁘죠. 오르니까. 기뻐요. 근데 뭐 올랐다고 뭐 바로 팔 거 아니잖아요. 그 메인 포트에 있는 것들은 뭐 오른다고 금방 손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트레이딩 일부 하는 게 그런 거고, 그러면 오르면 기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반가운 거죠. 왜? 아, 또 밑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경험했지만 이렇게 찔끔찔끔 떨어지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훅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반등 갭이 나오죠. 트레이딩해서 먹을 그 마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같은 조정기에는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충분히 확인하고 사도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뭐 만약에 떨어지면 반갑게 사고 오르면 여러분 오늘도 뭐 개인들이 거의 6천억 가까이 매도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도 안 팔아도 일단 기분은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일부 이익 나서 이익 실현하신 분들은 또 한쪽에 실탄을 챙겨 놓으니까 주식이 있고 실탄 있고 조정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양방으로 어디로 가든 나는 행복한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랑 할 때는 자기가 유리한 쪽에 가서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냐? 가시까지 발라먹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왜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어? 그걸 주식을 다 사면 올라갔을 때 더 먹을 텐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정기에서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쫙 우상향으로 갈 때는 주식을 늘려야 된다. 90%까지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차라리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내가 편안한 안전을 택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조정기니까. 그래서 지금 같이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식과 돈을 함께 갖고 있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조정권장에서는 그게 꽃놀이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더 먹으려고 막 욕심을 부리면 그 무리를 하게 되고 한쪽에 많이 실리게 되잖아요. 그랬다가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흐르면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매매가 다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지켜가시면 되고, 내일 브런치 카페는 제가 내일 오전에 우리 마니에게는 레버리지, 부채를 얻어서 지렛대 효과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또 인버스, 또 곧버스,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 실적 어디서 보냐 자꾸 그러시는데 시간 나시면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거기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거기서 리포트 그거 해갖고 거기 산업이나 각각 종목에 대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종목만 치면 그거 다 나와요. 그래서 시간 있으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몇 번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막 이래서 잘 모를 텐데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QOQ, YOY 뭐 주로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그거 모르시면 브런치 카페에서 다시 찾아서 그거 한번 보시고 이거 한두 번만 보면 아는 거니까 이게 별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고 이런 이제 뭐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거 좀 공부해 놓으시고 이렇게 좀 편안히 보내시면 주말 보내시면 또 다음 주는 또 다음 주대로 흔들리면 흔들린 대로 우리가 또 대응 전략을 짜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이번 주도 고생하셨는데 다음 주는 또 미국에 동시만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 이제 또 변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주말에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신다고 주식시장이 달라지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고 저는 브런치 카페에서는 얼굴 못 뵈니까 월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